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사는 아들 맘입니다. 제 아들은 유학을 위해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왔어요. 타국에 있으니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 최근에는 월드컵이 있어서 한국 팀을 응원하면서 향수를 느끼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왔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평생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거든요. 친구들은 왜 그 사람을 피하느냐고 물어봐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제 글쓰기는 서툰 편이지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몸이 정말로 약했어요. 오빠 한 명 있고 저는 막내라서 입이 짧아서 영양을 잘 섭하지 못했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아팠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웠어요. 엄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일하러 나오는 제게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며 근무를 중단하자는 건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머니가 기운을 내나니 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동안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어른이 되어서 다시금 엄마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에 힘입어 살았고 그리고 엄마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엄마의 사랑과 노력이 나를 지켜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부디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어 더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생각만 하면 엄마의 미소가 생각나고 그 미소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빛나는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부디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닥쳐오기를 기도할게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관심과 사랑이 넘쳐 흘러요. 엄마의 사랑이 크게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발견할 때 이미 진행 중이었던 상황으로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았지만 강행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건강하고 웃는 모습이 기억나는 엄마였는데 몇 달 사이에 살이 빠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지더군요. 항암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환자로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치료 과정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아픈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며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항암 치료를 마치고도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 때문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곁에서 돌봐준 엄마를 그렇게 잃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병을 알게 된 직전까지도 엄마의 잔소리를 귀찮게 생각했지만 이별 후에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법이 없네요.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오빠에게도 큰 상실감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저희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저처럼 일을 그만두실 정도는 아니셨지만 매일 술에 취해 잠이 드시고 아침이 되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출근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방에서 깬 적이 있는데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울어요? 아, 영화에서 엄마 보고 싶어서 난 못 살겠다. 나도 엄마 따라갈래. 따라가야겠어. 아빠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무서운 말 하지 마요. 아빠까지 잘못되면 나랑 오빠 정말 못 살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 꿈에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 건지?
주말 내내 저를 두고 누워 있어도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주 나나가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를 붙들고 울셨어요. 이미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 2병이나 비워져 있었고 저녁도 안 드신 빈속에 김 하나 뜯으며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도록 더 늙어 보이는 아빠를 붙들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는 동안 어느새 오빠도 방에서 나와 저와 아빠를 감싸 안고 울었어요.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울고 엄마를 잃은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어요. 사라질 것 같지 않던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옅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온통 엄마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 온종일 있으니 헤어나오기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직장을 구해 다니기 시작했죠. 하던 일이 전산 쪽이라 취직은 쉽게 됐고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일만 타고 들었어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도 오빠도 일상을 살아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이 어두우셨지만 책도 읽고 뉴스도 보면서 조금씩 다른 곳에 신경을 쓰시게 됐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엄마 돌아가시고 혹시나 아빠도 잘못되실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기운을 내고 있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한 가지를 더 하게 됐는데 바로 운동이었어요. 아영아, 오빠는 내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운동 엄마도 건강하셨지만 병에 걸리셨잖아. 오빠가 알아보니까 그 유방암은 유전적인 원인도 많다더라. 너도 건강관리하면서 식단 조절하고 그래? 오빠가 헬스 끊어줄 테니까 다니면서 관리해봐. 이 운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잘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오빠도 바쁘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알려준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체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꾸준히 하니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일상이 되었어요. 운동장이 운명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제 아들의 아빠인 남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서로 운동 후에 눈 인사부터 시작해서 근황도 묻게 돼서 친해졌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후들후들거려요. 겨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역시 처음 여기 왔을 때 모습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때 제 모습은 잊어주세요. 네네. 저도 열정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헬스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운동 진도를 살펴주면서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됐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을 때라 부담 없이 주말에 만나게 됐고 우리는 서서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헬스장에서 친분이 있던 사이라 그런지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가 됐어요. 둘이 먹는 식성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영화나 배우도 같았어요. 관심 분야가 같아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얼마 전 엄마를 잃은 제 슬픔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처럼 병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같이 사신다는 얘기를 하며 집이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정작 저는 새엄마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외동아들로 계셨고 저도 동생 없이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면 외갓집 사람들이 전부였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왕래도 끊겨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편지 안 와서 집에 있기 싫었고 정말로 어렵셨겠죠. 집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나와 맞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만난 것 같아요. 나와 맞는 사람이어서요. 이, 아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결혼하기 전 100일이 되기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웠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역시 그 사람에 빠져버렸어요.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자를 떠나는 속도가 빨라서 가족 어르신들이 한결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믿어줬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처음 남편이 나를 만났을 때부터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진실하게 보였고 인상도 좋았다. 그의 사려 깊은 태도는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했다. 그때는 난 정말로 반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와 오빠도 우리 둘을 너무 잘 보는 것 같아 결혼 승낙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우리는 빠르게 결혼을 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특히 그렇지 않았다. 처음 인사를 할 때도 결혼식을 올릴 때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내가 시집을 와서 좋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이 내게 상처였지만 아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되면 더 친해질 수 있다고 노력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예상은 크게 틀렸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부딪힘이 없었지만 3대째의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입대기가 정말 시작됐다. 아버님과 남편도 어렵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서 자식이 빨리 생길까 걱정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덜 민감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은 아들을 바라본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임신하게 되었고 그 해에 뚱딴지 같은 아들을 가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해서 안심했고 아이가 생겨 기뻤어요. 남편도 기뻤지만 매우 특히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첫 손주였으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더욱이 본인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들이 태어나 남편의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났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내 손주가 아이 시절과 이렇게 닮을까요? 제 나이를 꿀꿀이 였을 때 같이 아버님께서 정말 예쁜 분이셔요. 그랬어요. 내 핏줄을 잘 이은 것들 어찌 아플 수가 없겠지요. 웃고 있는 것만 보아도 행복해져요. 하지만 허리는 아프다며 계속 안고 계세요. 아이는 무겁지만 사람은 가볍잖아요. 정말 못 말리셔요. 쉽게 말씀하셨어요. 맞아. 요즘은 딸이 아들보다 좋다더라. 아이들은 원래 사랑스럽니까 둘째도 생겨요. 엄마, 아들은 겨우 100일이야. 100일이라니 자네 애 낳은 나이 생각 못해? 나이가 있으면 노산이란다. 씨는 늙어도 뭐래도 괜찮다고 하잖아. 밭은 조금 젊어도 된다더라고. 어머, 왜 자꾸 불러?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으셨던데 그래서인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보고 있는 저에게 바로 임신을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아들을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지만 집에 온 뒤로는 누구 도움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몸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리도 돌아가고 수유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눈 밑에는 퀭했고요. 독박 요가 속에 지친 하루가 계속됐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지 재차 둘째 얘기만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눈물을 보여 넌 무서워서 내가 뭔 말이나 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너 참는 줄 알겠다. 억울해서 진짜 미안해요. 시어머님의 빈잔에 다른 말도 못하고 눈물만 닦아냈어요. 그 후 시어머님을 만날 때 저는 잔뜩 얼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배려해 시댁의 발길을 줄였어요. 시아버님은 손주가 보고 싶어 자주 오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한 번도 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걸음을 줄였고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자주 가라고 했지만 친정을 자주 찾아가란 언급이 나올 때면 사돈이 골을 드셨죠. 그럴 때면 알겠다고는 하지만 억지로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서로 소원하게 되었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집이니까 영영 끊을 수가 없어서 방문하면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직도 소식 없냐? 무슨 소식이야? 둘째 말 맞지? 너 머리가 안 돌아가? 등등. 매번 그러면서도 똑같이 들어왔네요. 하지만 어느 날 두 번째 얘기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랐죠. 어디 갔어? 때통에 떨고. 이런 말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깨끈을 붙이겠어. 빨리 잡고 고치겠어. 고 했어요. 저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노이로제 부를 걸 이런 말을 하고 나갔죠. 오랜만에 찾아간 시댁에서의 만남엔 두 번째 얘기가 이젠 마무리가 안 되더군요. 신세를 이제 한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분이었죠. 솔직히 저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짐작되는 건 있었죠. 아버님이 제 아들을 아주 예뻐하셨고 좋아하셨다는 것, 어릴 때부터 재산을 조금씩 아들 명의로 해 두신다는 것, 그게 시모의 신경에 거슬린 거였어요. 앓는 소리를 하는 이유를 알았지만 집안의 어른인데 저희가 뭐라 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딪히지 않는 방법은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것 뿐이었어요. 아들은 쑥쑥 자라졌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베이커리 체인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점 매출이 떨어지면서 운영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3개나 있던 매장이 하나씩 처분하면서 마지막 1개 매장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조차 문을 닫게 됐죠.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결국엔 하나 있는 매장도 넘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 모든 일이 매출 때문에 벌어진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바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는 친구에게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집도 이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반성하며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남편 역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며 어림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삶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집이 없어진 우리는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우리는 베이커리를 열게 되었지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아버지의 노여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묻고 내가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인처럼 느꼈고 아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깅했어요. 남자도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분노하실 때는 눈을 감고 안 열던데요. 결국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맡았고 남편은 아버님과 화해될 때까지 농사를 짓곤 했어요. 외출할 때는 운전기사를 하고 시어머님의 개인 일정을 돌봤습니다. 용역을 찾기도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동네에서 부끄럽다며 밖으로 나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일 두 분을 따라다니며 삐지기도 받았죠. 시모께서는 자식 사이에서도 정산을 해야 한다며 남편을 부려먹었어요. 참으로 속이 상했죠. 기분 상해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도 말로 상처를 주셨어요. 오늘은 아버님께서 해물찜을 먹고 싶어 하셔서 수산시장에 가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맛있다고 할 만한 천북을 사와라라며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이 평안하다면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편안했다고 하시던데 제 정성이 부족해서 살림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며 체념해라 하셨어요. 안에서 샌바가지는 닭에서도 산다. 당신이 처음부터 잘 해왔다면 우리 아들은 망했겠니? 가난한 것이라도 꼬박꼬박 모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 도움이 되었겠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아끼는 버릇을 좀 들여라. 당장 오늘 수산시장도 버스 타고 다녀오고 모든 집안에서부터 탄속을 잘해야 하는 거야. 수산시장을 버스로 가려면 2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나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떡하니 서 있는데도 시어머님은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셨고요. 아침부터 이불 빨래에 몸은 이미 고단했지만 장 보러 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듣고 색이라는 듯 훈계하신 시어머님은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고요. 그 얼굴을 보며 참 야속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면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잠시 쉴 틈 없이 시장까지 봐와야 했고 시어머님의 감시 아닌 감시를 받게 됐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힘이 들지만 아들만은 따뜻한 밥 먹여가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어른 같은 시아버님도 손주 일에는 버선발로 뛰쳐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시니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버티게 됐어요. 시댁에서 생활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님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분 상해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도 말로 상처를 주셨어요. 오늘은 아버님께서 해물찜을 먹고 싶어 하셔서 수산시장에 가오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맛있다고 할 만한 천북을 사와라라며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아들이 평안하다면 된다고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편안했다고 하시던데 제 정성이 부족해서 살림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며 체념해라 하셨어요. 안에서 샌바가지는 닭에서도 산다. 당신이 처음부터 잘 해왔다면 우리 아들은 망했겠니? 가난한 것이라도 꼬박꼬박 모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녀도 있고 남편도 노화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즐길 수만은 없다고 말씀하면서도 시어머니께는 벌써 도와주느냐며 궁시렁거렸지만 아버지는 척도 않으시고 남편에게 지방에 가자고 하셨어요. 지방에는 아버지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주실 예정이었어요. 아니, 그 산을 팔면 어떻게 돼? 몇 년 뒤에 거기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는 중인데 골프장 소문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들어오긴 하던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급한데 그때까진 못 있을 거예요. 마침 골프장 소문 때문에 금액도 올랐으니 그걸로 내가 지원해 줄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념아, 이번에는 제발 잘해봐. 나도 너를 뒤를 수 있을 텐데 알겠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모는 산을 팔기로 결정하자 눈길을 옮기고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숨을 죽이며 살아왔다가 드디어 아버지의 지원을 받게 된 거야. 정말 골프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보실까 걱정도 했어요. 그래도 찬밥 뜨거운 밥 고르는 상황은 아니라 절대로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짐을 하며 우리 부부는 결심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지방으로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떠났고 하루 종일 시모는 화가 나서 히스테릭을 일으키지만 그날은 저도 기분이 좋아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낮이 지나 도착 예정인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 늦게 일이 끝나서 집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연락도 받았고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할 남편을 위해 안부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도 아버지와 남편이 오지 않아서 걱정되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불안함이 더해졌어요.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찰이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괜찮은지도 모르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남편을 찾아 처참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 누웠고 저 또한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차가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져서 아버지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믿기 힘들었다.
두 사람의 시신을 직접 보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아니,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분명 이곳 어딘가에 내 남편이 있을 것이다. 여보, 어디세요? 여보, 제가 이해 못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게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응급실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몇 명의 남자들이 데려와서 침대에 눕히고 진정제를 주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찾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를 찾을 때니 엄마 왜 이래요? 아빠가 우리를 찾을 텐데 아들이 엄마에게 아빠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예전에 친모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 돌아와서 고통을 겪었고 슬픔에 몸부림쳤다. 아들이 있을 때 그도 꼭 안아줬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랑스러웠고 부모님께 힘든 일이 생기면 위로해주는 아들이 있었죠. 장례식장은 곧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부자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걸렸고 제사상도 차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고를 전하며 위로에 와주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나니 와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마다 안타까움이 배가 됐고 갑작스러운 이별 속에서 저와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거닐면 들렸고 가족들도 급한 사망 때문에 슬퍼하더군요. 이별을 맞이하며 설명 힘이 상실해하는 사람들을 봐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가 들은 새로운 짓 소리에 화나지만 승낙에 취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동안 참고 장례를 치룰 정도로 가릴 필요한 것만으로 꿰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남편의 무덤을 들어서 남편이 땅을 사러 갔다 돌아온 이후에 아내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라고 시어머님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내를 밀어내라고 말했고 아들도 소동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결국 아내와 시어머니, 아들까지 모두 소리 지르며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어서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인데 내가 키워야지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게 뭐냐 안 그러니 승호야 어머님 대화가 계속될수록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내놓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두고 가라는 말도 손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님이 넘겨놓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은 저와 같이 갈 테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너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내가 3대 독자인데 할아버지 뒤를 이어야지. 시모는 아들을 향해 말을 했고 시모를 노려보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랑 저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할머니 우리 아빠 새엄마잖아요. 뭐야 이 여성 말하는 뽐새 좀 보게. 넌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 할머니야말로 말을 가려 하셔야겠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막말하셨잖아요. 야 저쪽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지혜미한테 배우니까 그 모양이지. 할머니는? 잘 배우셔서 바람도 피우세요. 뭐라는 거야. 아들의 말에 저도 시모도 깜짝 놀랐어요. 바람을 피운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쳐다봤는데 시모가 아들의 말에 쌍심지를 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내를 밀어내라고 말했고 아들도 소동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결국 아내와 시어머니, 아들까지 모두 소리 지르며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어서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넌 뭐라고 했어? 그 손, 나야 애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 미친 사람이 뭐 미쳐? 인연이 누구한테 달려드는 거야? 바람 피운 거 맞잖아요. 내가 봤는데 왜 나저씨랑 차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있는 거? 아들은 시모의 손을 아니 그 미친 여자의 손을 피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분을 참지 못한 시모가 계속 아들에게 달려들어 저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못 이기겠는지
제 풀에 나가 떨어진 시몬은 획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한참을 몸실랭이를 했더니 기운이 쑥 빠져버렸고 저도 아들과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몸싸움까지 한 상태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죠. 쓰러지듯 자리에 누워 한참을 잔 뒤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나는데도 안방에선 임기척이 없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에 다미와 팔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몸 상태로 아들과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저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저는 아버지께 어린이처럼 울었습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서 늙은 아버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은 친정집에 있던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푹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일어나서 남편을 생각해서 또 눈물을 흘렸지만요. 죽은 남편은 재산이 없었지만 아버님이 남긴 유언은 상당했어요. 아파트 세 채도 팔려고 했던 산도 있고 상가 건물도 몇 개나 있었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지만 아버님이 모아놓은 재산이라서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당혹스러웠어요. 더구나 돈을 좋아하는 노인이 버텨서 되어도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동생과 상의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낯선 번호로 왔어요. 여기 김승옥으로 김 부인 계십니까? 전 부인이 아니요. 저는 딸입니다. 전 변호사 김승옥입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인가요? 유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요즘은 재산을 정리해두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한 것은 만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건강을 잘 챙겨서 기운이 넘쳤다는 분께서 유언을 작성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조금씩 재산을 옮기고 계셨지만 생길 어떤 일을 대비해 손주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떨떨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예전 사모였던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 돼, 그 돈은 내 것이야. 왜 그들이 가져가려고 하죠? 내 돈이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그 여성은 저와 아들을 향해 난폭하게 다가와서 소동을 일으켰고 남자 변호사조차 그 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물 경비원들이 와서 그 여성을 제거한 후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어요. 그 여성이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돈에 미친 듯이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뜻밖에도 그 여성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계속해서 사귀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어요. 아들이 보고 있던 남자가 그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산 상속에서 그 여자를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도 아들도 살아갈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돈을 챙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협박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끝내 떠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민을 하게 되었고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못 보게 되어서 아직도 매우 속상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께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남은 제게 재혼을 권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아직도 먼저 떠난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의 곁으로 돌아갈 나를 기다리며 지금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욕심이 얼마만큼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